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학습지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는 몇 페이지부터 보면 되냐? 우리 2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우주 빅뱅, 뭐 별의 탄생하면서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걸 이제 살펴봤어요. 자, 이 녀석들 우리 뭐라고 부르냐? 원자라고 부릅니다. 이 원자는 내부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 라고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 원자 핵을 쪼개면요, 우리 배웠죠? 이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다들 기억나시죠? 자, 근데요, 양성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띄고요, 우리는 이걸 그냥 임의로 플러스 1이라고 칭할게요. 전자는요, 마이너스 1을 띱니다. 즉, 현재 이렇게 빙글빙글 요 녀석은 양성자 하나고 전자 하나죠. 그러면 풀마 제로 해서 얘는 중성 상태예요. 근데 모종의 이유로 전자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전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마이너스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원자는요, 이제 더 이상 중성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띄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원자의 종류는요, 양성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요 녀석, 양성자가 하나 있는 이 녀석은 수소고요. 양성자가 두 개 있는 이 녀석은 헬륨입니다. 그리고 양성자가 세 개 있는 이 녀석은 리튬이에요. 자, 이 그림, 여기서 만약 전자 하나가 사라진다, 헬륨에서. 그래도 얘는 헬륨입니다. 그냥 헬륨인데 전자 하나 없는 헬륨이에요. 근데 양성자 하나 사라진다? 이거는 더 이상 헬륨이 아니라 수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자, 리튬 볼게요. 이 녀석, 양성자 세개가 이렇게 또이 이렇게 뭉쳐있죠. 생각을 해봅시다. 양성자 전부 다 플러스 띄고 있죠. 그럼 서로 이렇게 잡혀 있을까요? 아니요.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이렇게 미쳐 막 날뛸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이렇게 양성자 3개만 있으면요, 우리는 이걸 보고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그럼 이제 날팀을 잡아주는 게 뭐냐? 바로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는요, 이 양성자끼리 이렇게 서로 밀어내려는 이런 힘을 조금 억제해주는 약간 접착제 역할을 해줘요. 그럼 중성자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 그림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면 안 돼요. 이 그림에서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야 진정한 이제 과학도가 되는 겁니다. 자, 핵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이 전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전자는요, 아까 그 그림처럼 무지성으로 막 아무 데서나 돌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만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전자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즉, 전자는요, 전자 껍질에서만 돌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자, 그림 보면요, 이 양성자를 중심으로 해요, 특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들에 전자 껍질이 존재합니다. 지금 전자 껍질에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불편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전자 껍질 위치로 옮겨져야 되고, 이 경우 우리는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편안함을 느껴도 사실 만족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나갑시다. 조금만 더 나가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조금 불편하다는 걸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전자 껍질은 있지만요, 조금 불편합니다. 뭐냐? 이 전자 껍질마다요, 에너지가 차이가 있어요. 이 안쪽 껍질로 갈수록요, 에너지가 낮고요, 이 바깥쪽 껍질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높습니다. 즉, 현재 이 전자는요, 에너지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자연계는요,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높은 데 있는 거 싫어하죠? 나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 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 전자는요, 높은 데 있지 않고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최종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자 껍질마다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 껍질은 2개, 그 다음 껍질은 8개, 세 번째 껍질은 8개.
그 이후에는 우리 2학년 가서 화1 때 배우시면 될게요. 저도 사실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안정된 이제 리튬 이온은요, 요런, 아까 편안한 리튬 이온은 요런 그림으로 이제 표현될 거예요. 중성자도 적당하고요, 양성자도 적당하고요. 가장 안쪽 껍질엔 전자 2개가 있고요. 그 바깥쪽 껍질은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요 전자를 우리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 원자가 전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 원자가 전자는 이제 화학 결합 등에 이제 사용될 거고요. 그래서 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이 원자가 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렵별이 5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학습지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학습지 23페이지입니다. 잠깐 일시 정지하고 이제 정리하세요. 자, 요처럼요, 우리 양성자의 이제 양성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채우면서 원자를 만들 수 있는데, 요 원자, 양성자 하나인 것부터 양성자 18개인 것까지, 수소부터 아르곤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요 녀석들을요, 이렇게 보기 좋게 테이블로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주기율표라고 부릅니다. 주기율표. 자, 우리 자꾸 여러분들 친구들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거 딸딸딸 외워야 되나요? 요거 13, 요거 만난 거, 요거 붕손한 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린 요 주기율표가 어떠한 특징만 갖고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자, 주기율표의 가로줄은요, 주기라고 부릅니다. 가로줄은 주기예요. 이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이 이렇게 같은 가로줄에 이렇게 놓여져 있냐? 전자 껍질 수가 같은 녀석들이 같은 주기에 있어요. 즉, 1번 주기는 전자 껍질이 하나인 녀석, 2번 껍질은 이번 2주기는 전자 껍질 2개인 거, 3주기는 전자 껍질 3개인 거,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세로줄은요, 족이라고 부릅니다. 족이라고 부르고요. 이 녀석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녀석들이에요. 1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2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2개, 13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3개, 1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14족은 원자과 전자수 4개, 15족 5, 16, 6, 17, 7, 18은 8 혹은 빵개입니다. 즉,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원자과 전자가 없다라고 해서 빵개라고 얘기해도 돼요. 자, 요게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 학습지 24페이지 요거 잠깐 일시 정지하고 이제 정리하세요. 자, 우리 이렇게 주기율표까지 살펴봤는데요. 잠깐 이제 몸풀기로 이제 퀴즈 하나 풀도록 할게요. 자, 수업 시간에 풀었던 퀴즈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본 친구들도 있으니까. 첫 번째, 내가 영상을 보여줄 건데 영상 속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 없는 이유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자, 영상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속에서는요, 남자는 여자에게 관심이 없고요, 웬 이상한 아저씨한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답부터 얘기해 줄게요. 여자가 네온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뭔 소리야?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요 남자가 좀 더 관심 있어 할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 아저씨. 두 번째, 어디서 나온 방탄찌찌 아저씨인데, CL입니다. 염소입니다. 누굴 더 좋아할까요? 정답은 CL입니다. 왜 이 아저씨를 더 좋아하게 될지 우리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규칙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옥텟 규칙이란 거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옥텟 규칙, 이 옥이라는 게 옥토퍼스 할 때 그 옥입니다. 숫자 8을 의미합니다. 즉 8을 채우려고 하는 8 규칙입니다. 뭔 말이냐? 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원자핵을 주변으로 전자 껍질이 있다고 했고요. 이 전자 껍질은 가장 안쪽부터 288을 채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 이 원자핵은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하나 있고요. 이 하나가 가장 안쪽 껍질 채워져 있어요. 이 경우 우리 원자핵은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요 전자 껍질이요? 다 채우고 싶거든요. 즉, 요 경우 불편하다가요. 요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 하나가 더 채워짐으로써 요 원자핵은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모종의 이유로요. 어떤 원자핵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5개를 갖고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전자 껍질 8개를 다 채우고 있나요? 못 채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핵은 불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3개의 전자를 더 가져와서 8개를 다 채우게 되면 이 녀석은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전자 껍질을 그득그득 채워야 우리 원자핵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옥텟 규칙입니다. 즉, 원자과 전자가요 다 채워져서 0이 됐을 때 안정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옥텟 규칙입니다. 자, 그럼 옥텟 규칙을 토대로 아까 그 영상이 왜 그러한 답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위해서요 우리 주기율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기율표 1쪽, 2쪽, 그리고 18쪽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18쪽 주기부터 볼게요. 자, 이 18쪽 주기들은요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18년도 몇 년 선배냐? 5년 선배가 이제 쓴 작품인데요. 아주 그냥 주옥 같은 이제 작품이죠. 자, 18쪽은요 원자과 전자가 0개로 같은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좀 정리하면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같은 비활성 기체입니다. 즉 원자과 전자가 0개로 다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왜? 원자과 전자가 얘는 0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반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비활성 기체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학습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학습지 25페이지에 가장 아래 3 비활성 기체입니다. 요거 잠깐 이제 일시정지 하시고 학습지 정리할게요. 자, 우리 비활성 기체는요 18쪽 원소였고요. 우리 그 다음에 1쪽인 알칼리 금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은요 우리 1쪽에 있는 요 원소들인데요. 요 녀석들 중에서도 우리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요 알칼리 금속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리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튬은 체외각 전자가 하나죠. 자, 그럼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서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 하나 그냥 버려요. 그러면 이제 2개 꽉 찼잖아요. 근데 누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버리지 말고 얘 하나 갖고 있으니까는 어디선가 7개 가져오자고요. 그러면 얘도 8개가 꽉 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맞는지는요, 정답은 우리 화학쌤이 알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연계는요, 좀 더 해자스러운 길을 택합니다. 얘 하나만 버리면 되잖아요. 얘 7개씩이나 가져야 되잖아요. 즉, 얘가 조금 더 해자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연계는 해자스러운 상황을 좋아하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은요, 이렇게 전자 하나를 버리는 전략을 택합니다. 즉, 알칼리 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고요. 전자 1개를 잃어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이 5개예요. 자, 그래서 전자 1개를 잃고요.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자, 이 녀석 반응이요. 반응성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산소와 물과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자,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처럼 알칼리 금속은 아주 반응성이 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살펴본 내용 학습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학습지 페이지 25페이지 알칼리 금속. 자, 일시정지 하시고 학습지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할로젠 원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할로젠 원소는요, 17쪽에 해당하는 녀석들이고, 여기 플로린 염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할로젠 원소도 마찬가지로 옥텟 규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할로젠 원소는요, 여기 보신다시피 17쪽이기 때문에, 17쪽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가져오겠죠. 자, 이것처럼요, 원자과 전자 할로젠 원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7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 1개를 얻고 마이너스 1과 음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이 5개입니다. 그리고 얘도 죄송합니다.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커서 산소와 물 등에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지 25페이지에 할로젠 원소 정리하세요. 일시정지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아까 영상 보도록 할게요. 아까 영상에 이제 등장인물이 크게 3개 있었습니다. 네온, 여자, 그리고 산소, 여기 아저씨, 그리고 수소, 여기 주인공이 있는데요, 남자. 각각의 이제 원소를 보면요, 네온은 아까 얘기했듯이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는 아주 안정적인 녀석입니다. 불확적 비활성 기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누구에게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이 녀석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탄소에게 다가가서 우리 반응을 하겠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 염소 아저씨가 나타난다. 이 아저씨 옥텟 규칙 최외곽 전자 보면요, 최외곽 전자가 7개.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이 아주 큰 할로젠 원소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아저씨 저기 있는 수소를 보면요, 반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서 탄소를 쫓아내고 더 크게 반응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원소에 나와 있는 주기표에 나와 있는 할로젠, 알칼리 그리고 비활성 기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우리의 주기표의 전체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딱 여기 3주기까지만 해석을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원소 주기표고요. 우리 학습지 앞 페이지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19페이지. 자, 우리 이미 다뤘던 내용들 그냥 정리만 해볼게요. 원소와 주기표입니다. 여기 원소에 대한 내용도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학습지 19페이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기표는요, 우리 현재 주기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맨델레이프와 모즐리라는 아저씨가 굉장히 노력을 해줬습니다. 맨델레이프는요, 원자량 순서대로 그 원소들을 배열했어요. 여기서 원자량이라는 거는 그 원자의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무거운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애들끼리 세로줄에다 배열을 합니다. 우리 세로줄, 이게 이제는 족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엔 이런 조기니 주기니 그런 건 없었고 일단 세로줄에다가 이제 배열한 거예요. 그리고 모듈리는요, 나중에 이제 맨델레프에서 더 나가서요,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 수와 같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한 게 현대 주기표고요. 다른 거 이제 다 필요 없고요. 족, 주기 이것만 우리는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이거 학습지 정리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누누이 얘기해서 우리는 얘네들만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3주기까지 원소들이 얘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얘는 뭐 원자가 전자가 몇 개고 얘는 껍질이 몇 개다. 이것만 해석할 줄 알면 되는데요. 자, 우리 조금만 더 나아가서요. 요 나머지 전체 주기표의 구조 정도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게들 좀 색깔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란색 영역, 초록색 영역, 노란색 영역으로 이렇게 좀 칠하고 얘를 좀 구분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파란색 영역입니다. 전반적으로 주기표에 이렇게 왼쪽에 치우친 요 녀석들. 이 녀석을 우리는 금속 원소라고
보도록 할게요. 금속 원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금속입니다. 뭐 철, 알루미늄, 뭐 구리, 은, 금 뭐 이런 거 전부 다 금속 원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징이 금속에 대한 특징을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택,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작용하면요, 모양이 쉽게 변한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노란색 영역, 이 녀석들은요, 금속이 아니다 라고 해서 비금속 원소에 해당합니다. 자, 이 녀석들 주기표 전반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요. 수소, 이 녀석도 비금속 원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칼리 금속은요, 일족 중에서도 수소는 뺀다고 했죠.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수소는요, 금속 자체가 아니에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비금속은 금속이 아닌 녀석들이고요. 그래서 특징,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나 기체입니다. 그리고 전기 잘 안 통해요. 마지막으로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녀석들, 금속과 비금속 경계에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 우리 준금속 원소라고 부릅니다.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고요. 이 녀석들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습지 20페이지에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시정지 하시고 이거 정리하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학습지 20페이지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게 나오는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들이 어디에 이용되는지에 대한 이제 예시들입니다.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소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주기율 표상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